안녕하세요. 박영근입니다. 오늘 글로벌 무역 물류학과 TV를 통해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커머스의 동향에 대해서 압축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업에 있는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이커머스 업계의 상황에 대해서 의미 있게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요약 정리 한번 했구나 하는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국내 시장은 팬데믹 이후 버티컬 커머스, 라이브 커머스, 중국 직구 등 다양한 유형의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생태계 확장을 하고 있고 시장 성재가 둔화돼서 약 8.7%포인트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따라 업체 점유율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전반적인 소비 심리 위축 상황에서도 개인의 상황과 취향에 따라 기꺼이 소비하는 선택적 소비 행태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 시 다양한 채널을 동시에 활용하면서 여러 플랫폼에 제공하는 부가 혜택과 가격 할인 정책 등에 따라 유연하게 쇼핑 채널을 전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내수 시장 불안과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유통 제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지지와 모기업의 막대한 자본 지원을 받은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은 국내 유통 제조업의 또 다른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초저가 협공을 펼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C커머스가 최근 들어서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판매 제품들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인데요. 국내 플랫폼들도 가격을 내세운 프로모션으로 반격을 하면서 금방 힘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를 기회로 과도한 규제가 없었는지 국내 사업자들에게도 완화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004년도 어느덧 절반을 훌쩍 넘겨 9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커머스 업계가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부딪혔었는데요. 현재 국내 이커머스는 엔데믹 이후 저성장 기소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화두는 중국발 C커머스의 약진, 그리고 티몬 위메프 사태를 시작으로 한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연이은 폐업 소식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올해 주목할 만한 이슈였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해보면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큰 격차를 유지하던 주요 유통업체의 온라인 오프라인 매출 증감 격차가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매출 증감은 2021년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이면서 온라인 유통업체의 성장세는 다소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수요가 점점 오프라인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오프라인과 온라인 사이에서 선택적 소비가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플레이어는 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순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커머스 시장은 쿠팡과 네이버 간 2강 체제의 모습을 굳어졌고 뒤이어 따라오고 있는 G마켓, 롯데온 등의 업체가 있으나 격차가 매우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투자금 확보가 필수일 텐데요.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IPO를 통해서 자금 조달에 나서고는 있으나 금리 인상과 투자 위축 등으로 인해서 IPO가 철회되는 등 불투명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수익성 강화에 대한 동기가 분명해져서 기업 가치 높이기에 주력하는 동시에 외형 확장까지 시도를 해야 하는 매우 벅찬 과업들을 수행해야 하는 입장에 있기도 합니다. 이런 저성장 기조와 함께 지난 수년간 국내 온라인 시장에서는 이커머스 기업 외에 유통업체, 제조업체, 버티컬 커머스 등 시장 참여가 늘어나는 형식의 시장 변화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저성장과 빠른 시장 변화로 기업
기업들의 생존을 위한 체질 개선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사실은 한국은 글로벌 빅테크들의 서비스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기존 토종 플랫폼이 주류로 뿌리내린 이례적인 시장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빅테크가 토종업체에 밀렸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국면이 바뀌면서 주요 고객층들의 세대 변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전 이커머스 고객들이 주로 네이버를 사용했다면 현재 고객은 유튜브나 구글, 인스타그램, 틱톡과 같은 글로벌 서비스에 친숙하게 된 것인데요. 그만큼 UI의 개선도 꾸준히 진행되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동남아시아 기반 Q10이 22년 티몬에 이어서 23년 인터파크 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하면서 티메파크 연합체를 완성하는 등 주도권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지난 7월 티메프 정산대라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던 옥석 가리기 국면이 더욱 가속되었고 이후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규제안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C커머스의 국내 진출이 쿠팡보다는 네이버 쪽이 더 위기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중국 직구가 간편해진 지금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직구 플랫폼을 놔두고 같은 물건을 더 싸게 파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상품을 구입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인데요. 네이버가 흔들리는 반면 쿠팡은 C커머스 진출에도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로켓 배송 시스템과 함께 자체 제작 PB 상품을 특화하는 방향으로 몸집을 키워나간 쿠팡이 C커머스의 저가 공세 전략을 잘 방어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주요 이커머스 기업의 자본 현황은 사실상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명품 플랫폼 반란, 신선식품 서비스 정육각, 패션 버티컬 에이블리, 가구생활 버티컬 오늘의 집까지 재무제표상 자본 잠식 상태로 보여지고요. 이외에도 투자 유치 실패로 폐업한 알레츠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높이기 위해서 초점을 두고 사업자들은 출혈 경쟁을 시도를 해왔으나 최근 이커머스 성숙기가 도래하고 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내실을 다지고 안정적 기업 가치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선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거래량을 부풀려 시장을 선점하고 기업 규모를 키우는 의도적 혹은 계획된 적자 전략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되었고 티메프 사태에도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 이커머스 업계의 또 다른 난제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규제안을 따르면서도 동시에 기존 이용자 편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엔데믹 이후 이커머스 업계에 다가온 이런 다양한 위기 현상은 각 기업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면서 옥석이 가려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내부적인 체질 개선 외에도 앞으로 제도적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고민이 필요할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주요 이커머스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 확대와 수익 개선을 위해 어떤 전략을 준비하고 실행 중인지 다음 챕터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